시장의 조정 구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그나마 선전을 해주는 쪽은 바이오 쪽입니다. 그 속에서도 한올 바이오 파마의 주가 탄력이 높은데요. 이 미국 협력사인 이뮤노반트가 간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자가치료 재면역에 대한 임상 초기 데이터가 긍정적이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뮤노반트의 주가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먼저 간밤에 이뮤노반트의 미증시 마감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97%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혹시 수탁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이뮤노반트가 97% 급등세를 보이며 폭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 당연히 기대되는 건 한올 바이오파마의 국내 개장 직후의 흐름이겠죠. 기대에 부응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가격 제한선까지 오르며 32,650원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일제히 다 내놨습니다. 네, 관련된 코멘트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5증권가에서 코멘트가 나왔고요. 일제히 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건 DS투자증권으로 52,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5만 원으로 제시를 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차증권의 엄민용 애널리스트는 미국 바이오를 찢었다라며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에 힘입어 한올 바이오파마가 가격 제한선까지 오르자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어제의 낙폭을 그래도 메워가며 7%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도 엑세스바이오 6%, 파맵신 5.5%, 팜젠사이언스, 프레지티지 바이오로직스도 1.63%로 바이오주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월 달에는 유럽 암학회도 대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 바이오 기업들 10월에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세요. 네, 시장이 약간 좀 주춤주춤할 때 바이오 올라가는 게 일단 좋은 건지 아니면은 시장이 워낙에 갈피를 못 잡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바이오주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9월 시장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월 접고 이제 10월을 바라볼 텐데 지금 보니까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까지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 좋은 이벤트일 것 같진 않고 대부분이 좀 부담이 될 만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우리 장이 휴장 이제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냈다. 차라리 잘 됐다. 나쁜 이슈들 우리 휴장하는 동안 다 터져서 다 소화되고 저희는 좀 깔끔한 상태에서 10월 장을 맞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있죠? 일단 저는 오늘 밤에는 그 마이크론이 오늘 실적 발표하거든요. 뭐 어쨌든 뭐 메모리 업계 3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준이 주시하는 PC 가격 지수가 2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연준이 항상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근원 물가와 함께 PC 가격 지수를 보게 되는데 지난 최신 지수가 7월분인데 7월에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인플레가 하향 안정 둔화되고 있다는 흐름이 확인됐으니까 이런 이 둔화세가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휴장하는 사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하나 가장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 사실상 셧다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원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그 다수당으로서 일단은 협상 기한을 늘리기 위한 임시 자금 법안을 발의해서 투표를 할 건데 이게 하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강경파들 때문에 폐기될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고 하원 케빈 메카시 공화당 출신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제 주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강경파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셧다운으로 갈지 아니면은 상원에서 내고 있는 그 임시 법안을 강제적으로 상정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셧다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여기에 연결지어서 무디스가 지금 국가 신용 등급 셧다운과 관련해서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경고성
멘트를 내놨기 때문에 이게 1+1인 거죠? 그럼 셧다운 되면 무디스는 강등한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피치도 그랬잖아요. 네. 피치도 경고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단행을 했으니까 무디스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신용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만약에 단행이 된다면 시장이 받게 될 충격은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나기를 일단 우리 장이 휴장을 하면서 좀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 미국 정부 셧다운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부채한도 협상도 잘 되지 않으면 신용등급 강등되고 계속해서 뭔가 악의 순환고리를 끊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 신월 고수님께서는 요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좀 전에 무디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2분기, 3분기였죠.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을 단행했었고요. 네. 이어서 무디스는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P와 피치가 다 했기 때문에 무디스의 수수는 남아있고 무디스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이 정치 체제 관련된 부분 상원, 하원 그리고 양극단으로 지금 치달으면서 부채 한도를 수반해야 되는 미국 경제 재정에 관련된 이 법률과 헌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들은 투자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점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된다라는 점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았을 때에는 과거의 안전자산 투자 선호도가 재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채,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었다라면은 지금은 킹달러, 갓달러라고 불리는 US 달러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이는 미국채 변동성 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지금 2021년부터 약 3년 가까이 지속되는 점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라면은요. 오늘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연착륙 가능성 약 60%로 봤는데요.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라면은 정부 측의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트한 판단을 하기도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간다라면은 정부 지출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고요. 이는 연준의 긴축 정책의 스탠스들을 좀 일단락 시켜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지나 워낙에 정치적인 가변성이 높은 대목이라서 중기화될지 단기적으로 끝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뉴스 팔로우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개별적으로 이제 뭔가 산업 관련한 이슈를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테슬라 쪽에서 로봇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가를 하는 로봇이 뭐 공개됐다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뭐 균형을 잘 잡고 코어가 단단한 로봇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작년에 공개됐던 우리 뭐 테슬라의 로봇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되게 뒤뚱뒤뚱거렸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이러한 로봇을 앞으로 만들 건데 그리고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완벽하다. 그리고는 로봇에 대해서 뭐 개발 의지가 있는 사람들 우리 테슬라로 오시면은 다 뽑아드리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나온 제품을 딱 보시면은 네. 요가랍니다. 근데 요가라는 것을 어찌 보면은 이게 특징적인 동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미 소프트웨어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라는 부분에서 좀 더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자동차 다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기차 다음은 무엇이냐? 자율주행도 우리가 전기차에 포함된다라고 봤을 때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이 이제 로봇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AI 데이 때에도 물론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테슬라가 과연 로봇 산업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진보를 그리고 어느 정도 빠른 시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어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가할 때도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잡혀야 동작을 유지할 수 있는데 로봇에 있어서의 코어는 뭐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로봇. 저는 핵심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왜냐 얘기한 그러면은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네. 아니고 네, 그쵸, 예, 그쵸. 소프트웨어다. 예. 네. 그 얘기 드린 거라는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 이제 연결됩니다.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모멘텀으로 뭐 로봇 관련된 종목도 오르지만 오늘 가장 핫한 건 바이오주입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었던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로 갭상승하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사실 하반기 주도주 중에서 바이오주 항상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다들 기다려라, 실체가 없다, 숫자가 있는 종목은 일부일 뿐이다 그랬는데 뭐 일상이기는 하지만 이런 의미 있는 내용, 바이오주의 뭔가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 전체적으로 좀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네. 늘어날 거. 네. 늘어날 거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2017년도에 이제 기술 수출한 거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임상 일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중간값입니다. 아직 뭐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중간값인데 비교적 긍정적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자기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증 장애에 뭐 특히 이제 근위축증 같은 이제 중증 장애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시장 내에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내에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뭐 무상으로 이제 배부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에 또 관련된 그 진단 키트주도 또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진단 키트 관련 쪽으로는 뭐 단기적인 그런 이슈다라고는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신약 관련된 부분은 계속 조금씩 뭐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지금 관련돼서 뭐 신약 관련된 임상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특히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페아마크에서 렉나자에 대한 또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바이오 우리가 그동안 항상 이제 농담 삼아서 바이오를 사다, 바이를 해야 되는지 안녕 널 떠나보내는 바이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는데 하반기 다시 한번 이 얘기들 이제 주도 섹터 중에 바이오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테이버 고수의 뭔가 관련한 제보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테이버 고수가 제가 무섭다고 했다면서요? 무섭다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는 덜 무섭다는 거네요. 네. 예, 앞으로 우리 테이블 고수가 이제 함께 우리 할 시간이 참 길어질 텐데 여러분 덕분에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 제작진 분들 다 무섭다고 했는데 이 방송이 아니요. 그런 거예요. 저는 오해는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여돈 앵커님만 무섭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아니. 뭐 지금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요? 예, 우리 시장도 저를 무서워해서 좀 이렇게 잘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아, 좀 올라라. 예, 이렇게 하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무섭고 안 무섭고를 떠나서 시장 얘기. 10월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참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뭐 섹터나 종목이 거론이 될지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평가 매력주도 옥석 가리기 필요할 텐데 쫄지 마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평가 매력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까 전에 고수님께서 이제 일정을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어찌 보면 10월의 시작이고 그쵸. 그리고 4분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고용입니다. 왜냐 그러면 계속해서 고용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뭐 상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고용 시장이 박살이 나야 채권 시장이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나 잃고 하나 얻으면 뭐가 좋아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특징적인 것은 지난달 8월 달에 나왔던 챌린저 어찌 보면 해고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얼마나 해고를 할 것이냐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7월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자 보고서가 2.3만 정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8월 같은 경우는 7.5만 데이터가 나왔고요. 확 늘었네요. 네, 올해 초에 빅테크의 해고 랠리가 있을 때, 감원 랠리가 있을 때 기준으로 요 데이터가 10만을 조금 넘겼었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 하반기에 사장님들은 많이들 해고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사장님들의 고용 계획 보고서인 졸트 보고서 2달이 있다가 이제 데이터가 집계돼서 나오긴 하는데 네. 그 졸트 보고서도 꾸준히 이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전의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신규 고용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는 해고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될 9월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는 실제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얼마나 올라오는 것인가. 이것도 지금 그동안 요지부동이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역시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로 나오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시장의 반등을 조금은 부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하면은 한국에 저평가된 우량주 되게 많죠.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9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통신이라든지 은행 같은 업종들 꽤 많이 기존에 올랐죠? 저평가 우량주였던 기업들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10월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년 초에 이슈가 있을 만한 그리고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삼성전자를 차트를 잘 보시면은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움직임이 없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정말로 이제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고 HBM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대형 반도체주 가지고 온 거 아니죠? 아니죠. 저는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근데 보면은 삼성전자도 큰 박스권에, SK하이닉스는 작은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저평가된 매력주가 아니고 확실하게 주가가 성장하는 종목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임순재 고수님은 저평가된 종목군 네. 자동차 이야기만 자주 해주셨으니까 자동차 말고 뭐가 네, 있을까요? 그렇죠. 뭐 맨날 자동차 얘기만 했으니까. 아니 저는 사실 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네. 자동차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다른 걸 발굴해 본다면 네, 뭐 그거에 앞서서 아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이제 경제 네, 지표들이 네. 이제 나올 건데요. 만약 미국에서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다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 대표적으로 졸트나 뭐 지금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은 좀 같이 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0월달 관련된 다시 돌아와서 10월달에 조금 이제 저평가로 관심 있게 보실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바. 네, 삼바. 뭐 계속 뭐 주가는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삼바 같은 경우는 뭐 그 안에 지금 하드리마에 대한 그 기대치가 아마 4분기 때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휴미라에 대한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여러 종류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삼바에서 만드는 그 이제 하드리마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채택률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휴미라가 전체적인 뭐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드리마의 그런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계속 삼성 삼바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시설을 확대를 하면서 여러 이제 글로벌 파마들한테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지금은 이제 조금 주가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 수주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향후에 매출이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평가된 매력주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빠졌네요. 저희가 이전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계약 소식이 있다라면서 한번 언급했을 때 그날에는 주가가 좋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된 주가의 하락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평가된 매력주로서 꼽아 주셨으니까 그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수분들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손석구 고수는 잔인한 9월아 물러가라. 예,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얘기 안 해도 가겠지만 어쨌든 9월을 잊으시길 바랍니다. 신월 고수 변동성 장세에서 달러 자산으로 된 베이스로 된 관련한 자산의 접근을 권고한다. 테이버 고수는 매년 10월은 반등의 시발점이다. 예. 좋은 단어들 많은데 시작 뭐 이런 단어도 많은데 굳이 그 단어를 쓰셨네요. 좋은 단어인데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어디 세게 안 읽었잖아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오늘 쟁탈5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